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핫한 실시간 검색어, 어제 했었으면 어제 실시간 검색어는 정봉주였었는데. 자, 오늘 쇼트랙 골든데이입니다. 남자 500m 결선, 여자 5000m 계주, 남자 1000m 결선, 금메달 3개가 걸려있는 코리아 골든데이 가자. 자, 사장님들 오늘 야근시키면 안 돼요. 7시부터 게임 들어갑니다. 야근시키면 안 되고 오늘은 1시간 7시 퇴근도요. 1시간 일찍 퇴근시켜주세요. 집에 가는 시간 1시간 계산해서. 자, 6시 퇴근, 칼퇴근. 자, 이방카 내일 방한하죠. 문 대통령과 만난다. 우병우 오늘 1심 선고 오후 2시입니다. 우병우 교도소 가자. 자, 미카 We are golden Korea.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브리핑. 원래 한겨레 하우영 기자가 나오는 날인데요. 오늘은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님이 땜빵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원래 이명선 기자님 자리에 그동안 한겨레 하우영 기자가 땜빵으로 있었던 거예요. 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업계간이 혼종이 생겨서 그래요? 네, 굉장히 네. 곤란해집니다. 아닙니다. 하우영 아닙니다. 나오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잠시 허 네. 기자님을 대신해서 뉴스 브리핑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MB라 그래요. 이명박 네. 전 대통령 말이 긴 게 MB. 이제 뭐 다스도 도곡동 땅 판 돈도 다 MB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이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스 관련 피의자 영장에 검찰이 다스는 MB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오호, 이게 공식화가 됐네요. 그렇죠. 글자로 남겨졌다는 건 예. 굉장히 엄청난 일이잖아요. 다스가 MB 것이고, 다스에서 흘러간 BBK로 흘러간 돈이 결국은 MB의 돈이기 때문에 BBK 주가 조작의 주범은 MB다라고 했다 감옥 갔다 온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더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예. 대로 강경호 현재 다스 사장이 예. 다스는 MB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에 이어서 또 지난 10년간 다스를 운영해온 최고위 임원 진술이라 그야말로 빼못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경호 현 사장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런데다가 2008년 BBK 특검 때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쓴 사람도 MB다라고 이병모 사무국장이 검찰에 진술했거든요. 큰일 그러니까 났네, 이제 이거 현재 어떡해. 사장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이렇게 최측근들이 한 목소리로 다스는 MB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최근에 이 생방송 중에 막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공개를 해버리네 이제. 그런데다가 이 예. 흔히 저희가 일상에서 그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서 예. 최근 보면 삼성이 다스 측 변호인인 미국의 로펌 에이킨 건프에 대납한 40억 소송 비용 중에 예. 30억을 치르고 예. 10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허. 이 10억에 대해서도 뭔가 수상하다라고 해서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 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우리 삼변시대에서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 10억을 돌려달라 그랬다 받아오라고 MB가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오늘 보도 나오기 전에요.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알았어요 저희는. 정도사님이라. 예. 네. 우리는 사방팔방에 있는 빨대들이 쫙쫙쫙. 그런데다가 예. 또 다른 근데 영역에 있는 그거는 보도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드러날 줄 알았어요. 그것까지 드러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진짜 끝났구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그 예. 남은 10억을 받아오라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직접 지시했다. 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그 김백준 집사였었죠. 거의 총무기획관이. 그분이 들여다보니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증거가
피할 수 없는 빼박캔트 너무 많아갖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다른 영역에서 또 활동 중인 예. 정 도사님 또 계시잖아요. 정 전 의원님. 예. 그 정도원 전 의원이 최근 그 경청 동지알 3대 사건과 예. 관련해서 다 돈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예. 정말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는 이 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바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서는 그 대명천지 햇볕을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더니 변호사들이 무서운 얘기네요. 예견 딱 되잖아요. 형량이 딱 나오는데. 현재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령도 70대 후반 77이 됐죠. 근데 테니스하고 건강 좋아갖고요. 앞으로 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무슨 과자 이름 있는데. 아유, 다음 소식 제가 전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레이저 눈빛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인데요.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라면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많이 한 거죠. 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도 표적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직무 권한을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라고 역시나 주군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어허. 네. 우병우 전 수석은 또 저하고도 절친이잖아요. 국회 출두하지 않고 어디 숨어 계실 때 제가 나오세요. 그리고 공개 수배하니까 한 2천만 원 모였을 때 바로 2,300만 원 모였을 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절친이세요? 예. 제가 공개 제가 500만 원 걸고 공개 수배합니다 그랬더니 300만 원 걸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요 그러고 계좌까지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2,300만 원. 3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나 갈게요. 그 다음 날 그래서 레이저 눈빛이 더 강해졌잖아요. 네. 돈까지 주고 나오라 그랬는데. 이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 국정농단 사건과는 또 별도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 역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블랙리스트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요. 네. 여러 건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명절 때 딸과 부인 또 집사 이렇게 넷이 앉았고 행복한 화기애애한 날을 보냈다 그래요? 뭔가 자신 있나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명절은 가족과 함께 한다라는 전통적인 어떤 정서 그대로 따른 것 아닐까. 아니면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좀 더 가족과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용훈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최순실 조력자의 사위다? 뭐 이런 소문이 또 돌고요. 소문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판결한 그 판사와 또 친인척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이 검찰 그리고 법원 재판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이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민적 상식에 맞는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법원 인사 이동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 권순호, 강부영인가요? 네. 그다음에 오민석 이분들 이번에 다 인사 이동한다는데 제가 그 법원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국민들이 영장 전담 판사의 이름까지 외우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 이름 안 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판결의 내용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고 이 법에 의거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는지 정의가 실현되는지가 중요해야 되는데 저희가 몇몇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외워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 자, 다음 뉴스.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사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일본 사장과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의 공동 대표였는데요.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에 비해서 한국 롯데가 규모가 훨씬 커서 사실상 롯데그룹의
원 리더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이 곧바로 경영진에서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는 그 일본의 재계의 나름대로의 불문율에 따라서 예. 바로 이사직 그러니까 대표직을 물러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50년 넘게 이어온 한일 원 롯데 경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롯데 일본으로 넘어가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그러니까 호텔 롯데가 지분 99%를 보유한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한국 롯데가 진행하는 뭐 여러 가지 신규 투자, 뭐 M&A 같은 사건에 계속 간섭하고 제동을 걸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예. 반면 신동빈 회장 부재 기간에 일본 롯데를 일본 경영진들이 잘 적절히 관리하다가 나중에 그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등을 거쳐서 경영에 복귀하면 다시 뭐 원톱 자리를 원리더 자리를 돌려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자, 세월호 네. 바로 세우기 본격 시작. 세월호 이제 세우나이 그 선체를 예, 10개월 넘게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2016년 4월 16일 예.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는 채 그대로 이제 그대로 목포 신항에 예. 누워 있었는데 이게 미수습자 유실 우려 등을 우려해서 그 바다에 가라앉은 상태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는 작업자 안전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선체 안으로 들어가서 수색하는 게 어려워서 직립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예. 이 작업은요 전체 8,400톤 정도의 무게인 세월호를 유압 장치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고 목표 지점으로 옮긴 다음에 추가로 뭐 빔을 설치하고 리프팅 빔을 만들어서 90도로 회전시켜서 바로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 직립 일명 D-Day는 5월 31일께로 예상됩니다. 예. 세월호 얘기를 나오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하고 얘기를 못 이어가겠어요. 네, 마지막 소식 제가 워싱턴 포스트가 좀 보수적인 언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예. 보수성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신문인데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무역 전쟁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 상무부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국에 대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막 고율 관세 예. 먹이고 막 쿼터 부과하고 막 이래서 대대적인 무역 규제를 담은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을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일반적으로 관세와 할당은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소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회사와 이들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가정의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해서 내수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그렇죠. 특히나 한국과 일본과의 좋은 관계는 북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들에게 무역 싸움을 건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무리한 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북핵 속에서 한미일이 찰떡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찰떡 공조로 그냥 그 가래떡 썰듯이 짝짝짝 썰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일본은 동맹 국가라는 걸 앞세워서 예. 이 미국이 빼줬죠. 실질적으로 네. 철강에 대한 제재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치사한 짓이죠. 여기도 무례라고 했지만 말은 야 치사하게 내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옆에 갖고 돈 내놓으라고 주머니 낚아채우면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 꾀꼬리 기자님 목소리 예쁘시네요. 이명성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저는 2부 광고 듣고 2부 돌아옵니다. 노래 하나 들으시죠.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세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지난번에 누가 대타로 나왔는데 잘하던데 그 사람. 누구였죠? 모르겠는데. 긴장해야겠습니다. 예. 김강진 인사하세요. 전 의원 나왔었는데. 한경희 정인설입니다. 예, 김강진 의원이 나왔어요? 왔었죠. 그랬나 지난주에. 보네요. 요 자리에? 네, 설날에. 아, 땜빵으로. 자, 손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손수 수호랑 또 네. 어사랑 반다비. 어사랑은 아니고 어사화를 쓴 수호랑 인형이 인기죠. 네. 수호랑 어사랑은 물고기 어사화 횟집 횟집 이름 어사화? 같은데 횟집 이름. 어사화를 쓴 수호랑 인형. 아 이거 네. 인기래요. 메달 그 수상하는 금은 동메달. 지금 매진이에요. 네, 수상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 인스타그램에 그 조직위에서 그 근데 아저씨 나눠준다. 누구세요? 소개다는데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할 때까지 기다리면 분량이 안 나오더라고. 안녕하세요, 일단 고현준입니다. 요 재밌는 기사니까 네. 없는데 막 얘기해 보죠. 자 고현준 기자, 만평 작가 인사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 고현준입니다. 소개 취소. 네, 했다 치고. 자 수아랑 오사 그래 얘기해 보세요. 막 풀어보죠. 네, 제가 지난 주말에 평창 갔다 왔습니다. 예. 네, 가서 많이 경기를 팔죠 거기는. 보고 왔는데 거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 경기장 인근에서 파는 그 매장이 있는데 예. 거기 줄을 서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뭐 콘도나 호텔이나 이런 예. 데서도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구하기 좀 힘들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스키 경력이 자그마치 40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평창 그 강원도 일대에는 국가대표 출신들이 다 사업을 해요. 스키 국가대표는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어렸을 때부터 눈 타고 그러겠죠. 있으니까. 예. 그분들이 또 다 제 그 지인들이시고. 복라인이죠. 진이라고 얘기하죠. 복라인. 그래요. 예. 예. 저도 가서 그 틈을 타서 예. 국가대표 스키 감독님 지인이기 때문에 네.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격려도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이게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게 어사화잖아요. 예. 어사화가 예전에 장원급제하면 이제 맞아요. 임금님이 네. 씌워주던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면 예. 공식 수여식은 이제 하루 다음에 하더라고요. 다음 날 하는데. 그렇죠. 메달 플라자에서 하는 건데. 네네. 그런데 경기 끝나고 바로 또 이제 직후에 이른바 이제 베뉴 뭐라 그러죠? 시상식이라고 하는데 베뉴라고 해요. 네. 무슨 베뉴. 베뉴? 예. 네. 베뉴가 뭐예요? 베뉴. 그날 그 시상하는 베뉴. 거. 예. 스펠링 어떻게 돼요? VENEU VN U인가? NUE. 베뉴. 아 네. 이게 무슨 뜻이겠네. 뭐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어사화를 쓴 수호랑 빨개졌어. 네 어사화를 쓴 그 수호랑 인형을 그때 줍니다. 아하. 메달 그래서- 주기 전에 그죠. 예. 네. 네네.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즉석 배달식이네 이게 이른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것 게임 같아요. 끝나고 예. 바로 하는 시상식이니까 예. 그때 이제 순위에 맞게끔 하고 그때는 뭐 금운동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다. 예, 단상에는 따로 서지만 주는 내용들은 다 같더라고요. 어.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어디죠? 저 약수동인가 뭐 그 즉석 떡볶이. 네? 예? 예? 즉석에서 주니까. 신당동 아닙니까? 신당동. 네. 서울에 대해서 좀 잘 아니, 뭐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신당 약수가 가깝긴 하죠. 예. 네. 아니 신당동이 이 네. 포화 상태가 됐고 약수동까지 넓어지는 이런 경제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구도심. 네. 앞으로 그냥 올림픽 끝나고 모든 인형 뽑기방에 아마 이게 수호랑이 쫙 깔릴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이거 좀 준비해 놓으라 했어요. 갔다가 네, 네. 기자들도 좀 주고 여기 네. PD들도 좀 주고 네. 작가들도 좀 주고. 이거 사기가 만만치 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해 놓치다 그러진 않았고 1000개 구해 네. 놓으라 그랬어요. 어유 1000개요? 예. 1000개면 뭐 1000개요? 예. 참. 지금 은 올림픽 네. 기간이니까 그 네. 저작권이 확실해질 텐데 아마 네. 끝나면 또 아마 느슨해져서 아니 여기서 근데 집에다 하나 놔둘만 해요. 아, 맞아요. 기념품으로는 최고죠. 이게 네. 올림픽 굿즈라 그러잖아요. 네. 지금 이 수호랑 어사화를 쓰고 있는 수호랑하고 네. 그 오륜기 선글라스 오. 막 난립니다. 저는요. 못 구해서. 예. 얼마나 창피하냐면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뭐 준비한다고 구청장 두 분하고 술 한잔 하고 10시에 이제 맥주 한잔 하자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그 미국은 아니고 유럽처럼 생긴 친구들이 9일간 사우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로에서 만났는데. 9일간 사우나요? 예, 거기 이제 사우나 그거 좋다고 그러니까 한국 오면 사우나를 가야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거는 오랜만에 Where from 그랬더니 리투아니아에서 왔대요. 오.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평창 가갖고 4일 놀다가 그 내가 나도 가봤니 그래서 안 가봤다니까 너 바보 아니냐? 니네 나라에 사는데 거기를 안 가보면 어떡하냐? 그러면 9일간 사우나요? 아니요 평창을. 평창을. 네. 뭐야 이 대화는? 아니 9일간을 소개시켜주고 네. 평창을 갔다 왔는데 너 갔다 왔냐 평창을 네네. 그거 묻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냥 안 가봤다 그랬더니 이런 바보 이런 이디엇 문제는 평창에 임마 그러더라고 저더러. 근데 한번 가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끝나고 그 잠깐 갔다 오려고. 네. 제가 수호랑 그때 네. 1000개 들고 1000개요? 그 구해오면 진짜 야. 인정해 드릴게요. 1000개요? 아니 그리고 또 올림픽 끝나면은 인형 뽑기방에 정말 풀리는 거 아니냐. 정인석 기자님 이야기대로 분석들이 예상들이 있는데 그게
라이센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할 예.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작가들이 도사님 허세 쩐다는데 네. 이래봐 이 양반들이 경영을 못해. 1000개 구해놓으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 100개도 못 구해요. 예. 작가님이 아니라 그래서 PD님이 있는 거 썼다고 하네요. 평창에 있는 거 다 긁어 모아라. 네. 그때 알았대. 네. 그거 다 긁어 모으면 불법이에요. 그렇죠. 큰일 났네요. 좀잘 네. 알아들어있지. 허생 같은 거죠. 허세 아니죠. 허세. 자 일단 1000개를 구하고 그래서 15톤짜리 덤프트럭도 준비해놨어요. 15톤. 그거 다 실어갖고 오려고. 네. 제가 틈타서 마사토 싣고 오실 것 같은데. 예. 마사토 베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 사전 그런 의미 뭐 앞서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장소를 말한대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예, 그때 하는 현장에서 하는 세레머니네요. 시상식. 그래 신당동이 많네. 즉석. 네, 아무튼, 그렇군요. 예. 잘 되길 바라고요. 현장이라는 뜻이네. 자 현장 경기 끝난 팀 추월 꼭꼭 숨은 빙상연맹 고현준 작가님. 네, 남녀 이거 뭐야 도대체 내가 나 이거 누구 비판했다가 막 나한테 와서 댓글도 쓰고 그러는데 네네네. 비판할 건 해이죠. 이거 남녀 추월 그 결승까지 어제 순위 결정전부터 결승까지 어제 밤에 쭉 이어졌는데 뭐 어마어마한 관심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 추월의 그 준결 결승에서의 그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모습이 보여진 이후에 뭐 인터뷰 논란 그 이후에 또 반박 또 재반박 기자회견들 이어지고 했던 모습들 때문이었는지 지상파 3사에서 중계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청률이 폭발적이었어요. 오. 3사 합쳐가지고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거든요. 그 경기가요? 네네. 오. 순위 결정전 7, 8위전 우리 여자 추월 경기가 그러니까 SBS가 25% 정도 됐고 나머지 뭐 8%, 9% 해가지고 40%가 넘는 시청률. 스켈레톤 금메달보다 더 많이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국민들 대대적인 관심사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국민들 촛불 이후에 이게 변한 민심인데 이 불공정, 예? 반칙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켈레톤 그다음 롱패딩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롱패딩 입으려다 안 입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관심이 주목된 가운데 우선 여자 추월 그 순위 결정전 7, 8위 결정전이 폴란드하고의 시합이었거든요. 근데 폴란드도 그 전 준준 결승에서 우리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거기 여- 한 명 또 왕따 시켰어요? 그 나이가 많은 선수가 있습니다. 좀 네. 처졌죠. 네, 38세 정도 되는 나이가 많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우리 노선영 선수처럼 그 마지막 2바퀴 3바퀴 남겨놓고 뒤로 쭉 쳐졌는데 예. 이 추월 경기라는 것이 사실은 3명이 함께 움직이고 협동심을 보는 것이고 마지막 진정 올림픽 선수가 정신이죠. 그렇죠.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것이 기록이기 때문에 앞서 나간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뒷 선수를 챙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기인데 폴란드에서도 그냥 마지막 처진 선수 놔두고 그냥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왕따는 아니래요? 그 거기도 이제 폴란드 자국 내에서의 언론은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해요. 올림픽 정신이 없다. 선수단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두 나라가 7, 8위 결정전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제 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기록은 네. 평소 기록보다 굉장히 저조한 기록이 나왔고요. 네. 3명의 선수가 글쎄요. 그 애써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떨어뜨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냥 정말 나란히 타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폴란드에게 져서 8위가 됐죠. 예. 그 이후에 총 출전 팀이 8개 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 준준결승 이후에 예. 이제 순위를 나눌 수 있는 8개 팀 중에서 이제 8위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가 끝나면 믹스드 존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지나가고 미디어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세 선수가 대화 없이 그냥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그 이후에는 뭐 직접적인 어떤 입장 발표나 이런 건 없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눈꼴 시리고 좀 보기 좋지 않은 예. 네,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결국 선수들에게 모든 타겟팅이 되고 있는데 이 빙상 연맹에 대해서도 쓴소리들을 하고 있죠. 이 문제가 생긴 문제가 게 원인은 빙상 연맹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들 탓 돌리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면 이 빙상 연맹은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가? 예. 이게 문제는 거기서 만들어 놓고 선수들끼리의 어떤 갈등처럼 만들어지고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빙상 연맹은 오히려 쏙 빠져 있다는 거죠. 예. 문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누리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빙상 연맹이 아니라 빙신 연맹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막 욕을 해도 돼. 빙신은 욕 아닌가?
아 요거 아니네. 더 오, 가드 오브 아이스 아이스. 아니에요. 예. 칭찬이네요. 빙상은 신이잖아요. 아, 예. 그렇네요. 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You're very welcome. 사실은 이 세 명의 선수 노선영,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세 명이 조합이 돼서 추월 경기 나가서 삿포로 동계아시아대에서는 메달을 땄어요. 동메달을 따고 요 세 팀이 이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오. 작년 2월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는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이후에 그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번에 사실 아시다시피 빙상연맹이 그 자유롭지 못한 게 빙상연맹이 어떤 실수로 노선영 선수가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졌었잖아요.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 이후에 그 러시아 뭐 도핑 문제 때문에 선수가 탈락하면서 노선영 선수가 다시 합류하면서 그때부터 이 파열음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빙상연맹에서는 노선영 선수를 아웃시키려고 작전을 짰는데 글쎄요, 뭐 작전을 짰다는 아니 우리 지금부터 거는 확인이 소설이에요. 되니까, 예. 예, 확인 안 돼도 막 얘기해도 돼요. 지금부터 소설 소설. 추정입니다. 예, 예. 자 빙상연맹에서 노선영이 미워 너 아웃 음흠. 하니까 방법이 쫙 보니까 개인 기록 관리하지 마. 우리 팀 기록만 중요해라고 거짓 정보를 줬고 아 진짜 소설이네요. 예, 예. 거짓 정보를 줬고 그 거짓 정보를 가슴에 품은 노선영 선수는 금지옥지하면서 그 룰만 따라서 개인 기록은 관리 안 했고 그렇죠. 딱 나가려 봤더니 개인 기록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출전 못한다. 출전 못한다. 네. 그러니까 또 노선영 선수는 동생을 암으로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슬픈 사연도 있는데 빙상연맹에서 나를 버렸구나. 팥쥐가 된 거예요. 콩쥐 팥쥐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소설을 콩쥐죠. 콩쥐. 다른 각도에서 콩쥐가 또 한번 소설을 써보면 예. 아니, 우리 소설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예. 네, 그러면 종결해 주시죠.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딱 나갔는데 죽였는데 살아왔어? 그럼 아예 죽여버려. 그리고 뚝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기획에 선수들은 놀아났고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선수들도 이 스토리를 좀 알고 있는 노란머리 선수가 티끌 웃었고 네. 소설입니다. 네. 근데 모든 모든 국민들의 국민들이 소설을 믿고 있죠. 이미 소설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딱 있죠.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에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인데 반칙과 부정이 이런 거에 대해서 급 분노하는 국민들. 베스트셀러인 소설이 다 잘 나간 이유가 그럴 듯하니까 이른바 개연성이 있으니까 잘 많이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와줘서 또 고마워요. 이게 처음에 그 출전 기록 관련해서는 빙상연맹의 어떤 음모라기보다는 단순한 행정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음모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행정착오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게 된 노선영 선수가 적극적으로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른바 내부 고발자처럼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빙상연맹 눈밖에 난 거 아니냐 이런 자, 그럼 생각도 할 수 여기서 있겠죠. 중간 뭐죠? 중간 선고를 하겠습니다. 빙상연맹 노선영을 떨어뜨리기 위한 음모였다. 단순 실수였었다. 자, 첫 번째 단순 실수였었다. 저요. 음모였다. 제가 가야겠네요, 그죠? 예, 2대2로 가야 돼요. 2대2. 2대2. 2대2 때는 연장자가 하나요? 아 그래요? 난 체중이 가벼운 사람이 그래 개체량해야지. 우리가 훨씬 가벼워요. 개체랑 하는 건가요? 네. 정시부터 해야죠, 우리 무조건 작가들 보세요. 정시부터. 톤 다운 위험해요 아슬아슬. 네. 이래서 지난 7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사실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몰라도 예. 미운털이 박힌 거는 뭐 다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뭐 풀 영상 버전을 봤잖아요. 예. 노선영 선수를 거의 따시키고 말도 안 걸고 연습 경기 전부터. 예. 근데 저는 가장 이상하다 본 게 노선영 선수가 마지막 두 바퀴를 남기고 맨 앞에 섰습니다. 예. 그러면 맨 앞에 서면 바람의 정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로 해주고 네, 뒤에서 맞습니다. 밀어준다.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보통 작전은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근데 맨 뒤로 간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맨 뒤로 가겠다고 코치한테 얘기했다고. 코치한테 얘기했는데 본인은 아니었다. 그런 작전은 없었다라고 얘기한 코치는 나만 부분은 들은 게 아니라 여럿이 들었다. 네. 그렇죠. 노선영 선수가 없는 데서 여럿이 들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저희가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간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자체는 이 올림픽 정신 페어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럼요. 팀플레이. 전혀 페어하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건 반성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개선이 돼야 되겠죠. 반면에 예. 이게 남자 팀이랑 좀 비교되면서 더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남자 추월팀은 한 바퀴까지 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승훈 선수는 나이가 3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선수는 고등학생이에요. 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승훈 선수는 맏형의 역할을 다 해줬고 또 팀의 에이스 역할을 다 해줬고 그 두 어린 선수들은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 힘을 보여준 거죠. 어제 그 남자 팀은 3카 팀이라 그러더라고요. 3카? 왜요? 네, 삼촌과 조카. 진짜요? 예.
아니 그 정도 나이 때는 차이가 거죠. 많이 나니까 18세. 지금 만드신 게 아니고요. 지금 만든 거죠. 멋있는데요? 그렇죠, 삼카. 트로이카 이름이 영어로 트로이카. 오, 그래요, 삼카. 그렇네요. 예. 아니 비교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렇죠. 남자 추월팀뿐만 아니라 여자 쇼트트랙 개주하고도 개주하고. 비교가 되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컬링팀도 어제 또 그렇고, 일본 여자 팀 추월팀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잘하더라고요. 일본은 우승하는데 한국은 8위를 하니까. 근데 다들. 실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일본하고 해볼 만하거든. 아시안 게임에서도 뭐 네. 같이 1, 2위를 이제 겨룰 수 있는 잡고 팀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예. 아무튼 이제 남자 추월팀은 워낙에 멋있는 경기를 보여줬고 사실 그 뉴질랜드하고 4강에서는 역전승을 했잖아요. 아슬아슬했죠. 네, 역전을 하고 그리고 사실 네덜란드랑 붙을 줄 알았는데 네덜란드도 떨어지고 노르웨이랑 붙었단 말이에요 결승에서. 근데 노르웨이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했거든요. 아, 그 그래서- 은메달 땄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은메달을 은메달 땄는데 예. 그 은메달이 금보다도 훨씬 값진 은메달이다라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팀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 근데 내가 그거 못 봤네. 나 오늘 하는 줄 알고 오늘 보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쇼트트랙. 네. 금방. 노르웨이가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할 정도로 아주 컨디션도 굉장했어요. 좋았던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평창 얼음이 그렇게 좋대잖아요. 예. 선수들이 극찬한대요 지금 얼음 좋다고. 그래갖고 기록이 잘 나온대요. 좋은 계속. 일이네요. 예. 네. 아무튼 우리 이승훈, 김민석, 정재원 선수 아주 멋있는 모습 보여줬고 둘 다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그렇죠. 오. 이승훈 선수는 또 24일에 메스 스타트 출전하거든요. 이게 네, 이제 주종목이죠. 주종목이에요. 주종목이죠. 이때 또 24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네? 토요일 내일 모레. 예. 폐막 제가 달력까지 전날, 들고 폐막 다녔거든요. 전날, 예. 폐막 전날. 아, 그날 메스 스타트요? 저는 그 전날 가는데 음. 갔다 온 다음에 23일이 애매한데요. 야, 23일이 없어요. 없어서 가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튼 뭐 우리 선수들 경기는 여기저기서 볼 게 많습니다. 특히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말 팀이 갈리걸스. 예, 갈리걸스 뭐 팀킴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 여자 국가대표 컬링팀 예. 대박입니다 이분들. 예. 예. 왜 갈리걸스라고 그런지 모르시죠? 경북 경북 의성 의성, 출신입니다. 의성. 예.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선수가 6명이면 좋았을 텐데. 육종만을. 코치까지 해서 6명이 맞아요. 이제 브랜드 나올 겁니다. 아마 영미 마늘 뭐 이런 거 나올 오, 거고 의성 마늘 나올 그러네. 겁니다. 아마. 아무튼 저희 엄마 고향이고 제 외가이기도 오. 합니다. 의성에. 아, 저희 의성에? 어머니 요새 난리 났습니다. 오. 이분이 컬링에 컬자도 모르시다가 오. 요새는 진짜 씁니다. 닫고. 야, 경북 의성군이 네. 이게 지금 브랜드 가치가 이 정도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어제 그 경기장 강릉 경기장에 의성에서 어르신들 그 새벽에 버스 타고 올라오셨잖아요. 몰라요. 아, 그랬어요? 네,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서 단체 응원을 하셨거든요. 마늘 들고 하신 거 네. 아닌가요? 많이 두고 있어요? 마늘 들고 있는 모습 못 봤는데 그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의성 응원단을. 아. 그랬더니 어르신들 모두 마늘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 우리 의성 마늘 소녀들 잘한다. 막 이러고 하시면서. 마늘은 경기장 반입이 안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마늘 먹어서 의성 사람들 건강해요. 그래요? 건강하시죠. 그리고 네. 의성 오. 육종 마늘은 제가 이제 그 음식점도 하고 이제 또 김치 예. 사업도 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디 이제 식당 가면 이거 마늘 딱 나오면 한국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물어봐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죠. 네. 몰라요. 일단 먹어보면 중국산은 아리게 매워요. 아리죠. 네. 아리게 매워. 우리 마늘은 매운데 고소해요. 아니 또 마늘 관련된 궁금증이 하나 있는 게 예. 아까 육종 마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6개 쪽이 아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니, 언제 들은 것 같아요. 6쪽이에요. 그래요? 예, 숫자 6을 말하는 저 건가요? 서산 육종 마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서해는 서산. 네. 그다음 경북에는 의성 육종 마늘. 그렇군요. 그 육종 마늘은 다른 마늘에 비해서 특히 고소해요. 그다음 남해 흑마늘. 아 근데 육종 마늘을 해도 되는 게 예. 후보가 한 명 있고 예. 감독이 또 한 명 있는데 아. 그럼 총 합하면 6명이에요. 여섯 명이죠. 6명 모두 김씨예요. 그래서 아. 육종 마늘은 그거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생각 없었는데 그냥 다 얻어맞췄어. 맞추네. 기분이 안 본다니까요. 네. 3카에 육종의 영혼 아무튼 다 그 되는 날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있고 그 후보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후보라고 하면 안 돼요. 예비 선수. 예비 예비 엔트리가 한 선수. 분이 있고 또 4명이 지금 계속 경기 뛰고 있는 4명이 있는데 이 6명이 중에 4명이 의성 출신인 거고 예. 예, 한 명이 이제 경기도 출신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의성 경기도도 그 의성하고 비슷하잖아요. 경기도는 안성이 있잖아요. 의왕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의정부도 있고. 예, 이 컬링 팀이 도 단위로 이렇게 있는데 이 도 단위 팀들끼리 겨루면서 국가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지난번 대회에는 경기도가 국가대표로 나간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의성 팀이 나가게 한 된 팀이 건데 국가대표가 되는 예. 거죠. 이정환님 인스타에 컬링 패러디 올라온 거 보면 배꼽 빠져요. 할머니가 로봇 청소기 보내면 네. 할아버지가 빗자루 겁나 빠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덩달아 로봇 청소기 매출이 된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디 로봇 청소기 이건 그래요? 이게 아니 뭐 동영상에 어디나 똑같죠. 보면은 네. 이 컬링에 있는 그 스톤이랑 비슷한 모양이
로봇 청소기가 되는 거고 그 로봇 청소기 움직이잖아요. 예. 집집마다 그렇게 대걸레가 다들 있으시더만요. 대걸레로 뭐 엄마 아빠 아이 함께 각 닦아요. 근데 그걸 또 누군가가 찍죠. 예. 이게 각종 SNS 상에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정말 많이 올라오고 가족들끼리 다 웃고 있거든요. 아니 다들 예. 이 가정 평화에 사실 청소하기 싫잖아요. 컬링보다 다 청소하고 싶어서 다들 그렇죠. 자, 아빠 왕수다를 300에서 하면 안 될까요? 하시죠? 예.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만 썼어.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 왕수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손수호 변호사 고현준 만평 작가에서 자, 세 분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짧은 문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건조 경보 발효됐습니다. 사천시, 광양시. 사천은 경남. 광양은 전남. 그렇죠.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화기 추구할 때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산에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 소지하지 마시고요. 논두렁에 불 지르지도 마시고 폐기물 태우는 것도 조심. 산불 발견하면 어디? 119나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자, 컬링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의성, 의성 좋아요. 의성 좋아요. 의성에 또 소도 많아요. 소. 예, 맛있죠. 그렇죠. 예, 한우 좋죠. 한우도 유명합니다. 유명해. 그래고 네. 거기서 소 키우다가 그 국회의원 된 분 있잖아요. 그래요? 예. 음. 김현권인가요? 김현권 의원. 최근에 비례대표. 좀 네. 농협 관련해서 계속 예. 일 많이 하시는. 네. 김현권 의원도 거기 의성 출신이죠. 아무튼 이 의성 출신의 우리 김 시스터스 팀 킴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내일입니다. 이제 준결승에 올라갔거든요. 일본하고 붙는 또 하나의 한일전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예선에서 우리가 엄청난 파죽 기세로 올렸지만 유일하게 패배가 그렇죠. 있었던 게 일본 팀이었어요. 7대5로 역전패. 그렇죠. 다 이겼는데. 네. 서력의 계기가 될 테고 또 이기면 결승 올라가면 은메달 확보하는 거죠. 어제 김은정 선수 그 안경 언니 예. 김은정 선수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4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메달권 아니잖아요. 저희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 4강에서 붙는 게 일본 팀이에요? 그렇죠. 네. 김은정 선수가 지금 그 영미 하는 게 지금 주인공이죠. 뭐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팀 동료 그 김영미 안경 쓴 선수가 분. 김영미 선수가 있어서 김영미 선수에게 그 스위핑을 하라라는 신호인데 김은정 선수 어머니 이름이 또 영자 미자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 없이 엄마 이름 부르고 있다고. 성도 김치성입니다. 아니 근데 그 약간 동글동글하고 컬링 선수가 되지 않으면 여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여군이 되고 싶어 했고 예,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주장 김은정 스킵 선수입니다. 김은정 네. 선수. 김은정 예, 선수. 안경 선배. 예. 네. 안경 안 쓰신 분. 아니요. 김영미 선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 모르겠어요. 난 두 사람이 친구라는 거잖아요. 네, 예. 두 분이 친구고 김영미 선수가 먼저 컬링을 접했고 같이 이제 그분이 김은정 안경 안 선수- 쓰신 분이죠. 예, 김영미 선수가 안경 말씀하시는 분이 같고 그분 동생을 또 컬링으로 입문시키고 예, 동생의 동생 친구가 또 친구까지. 들어오고 예. 그럼 의성에는 컬링장이 있나요? 있어요. 있긴 있답니다. 예. 의성에 컬링장이 있어요? 네, 컬링장이 있어서 또 이렇게 좋은 팀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럼- 의성군청이란 팀이 있죠. 거의 다 의성군청 소속 팀이죠. 그렇죠. 의성군에서 진 거예요 컬링. 그렇습니다. 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광역단체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없는 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컬링장이요? 예, 그 컬링 팀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팀이 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시합을 나가거나 대회를 나가는 게 대부분 이제 국내 대회가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비인기 종목이고 뭐 지원이나 관심이 없다가 이번 올림픽에 굉장한 지금 브랜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예. 우리 전통 그 놀이하고도 있어요. 저 컬링이. 뭐요? 옛날에 말깍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돌 네. 던져고 말 까는 거. 쫙 이렇게 깐단 말이에요 말을. 그 동전 던지던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좀 예비군 훈련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전 던지기도 말깍에서 온 거예요. 말이 사방치기. 이제 그 라오싱 비타나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정유라의 말. 네. 네. 몰라요 말? 말 비타나. 말이 우리하고 비타나 V. 밀접하죠. 비타나 V하고 네. 밀접하잖아요. 아무튼 우리 살씨도 우리나라가 이게 항상 보면 느끼는 건데 그 관역 있는 경기들 잘하는 것 같아요. 활. 네. 그다음에 활, 말, 컬. 컬. 오늘 다 터지네요. 예. 아무튼 우리 컬링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설 기자님, 한국 GM 결국 사람의 실사에 협조하겠다고? 아까 사천하고 어디였죠? 광양. 광양은 건조 경보라고 하는데 지금 군사는 이제 일자리 경보가 그렇죠. 발령이 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GM이 왜 이럴까요? 철수할 거냐 안 할 거냐. 일단 군산 공장은 폐쇄하기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라는 건 결정을 했고요. 그 장하성 실장도 뭐 그거는 뭐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예. 했고요. 군산 폐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창원 공장이 있고 부평 공장이 있고 보령 공장이 있는데 가장 큰 공장이 그 부평 공장입니다. 1, 2 그렇죠. 공장이 예. 있고 그다음에 창원 공장이 거기까지 줄이거나 아니면 폐쇄, 아예 완전히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GM이라는 게 그동안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한국 GM을 상대로. 한국 GM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GM은 사상체도 순이익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에 한국 GM의 여러 가지 이익과 분담금 형태로 다 가져갔다. 예. 그래서 재미를 다 봤으니까 이제 단물 다 뺐으니까 나가는 건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걸 딱 보면 되게 잘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거죠. 국민들이 정부가 일자리에서 가장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딱 설 연휴 직전에 이런 얘기를 터뜨렸고요. 이틀 전에. 예. 그리고 이제 딱 국회의원 여의도부터 가는 거죠. 가장 이런 데 예민할 수 있는 여의도 가고 오늘 기획재정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어제 산업은행 그러니까 한국 GM의 2대 주주죠. 그렇죠. 예. 산업은행을 만나서 실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죠. 근데 이거 좀 뭐랄까요? 너무 무기력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기업이잖아요. GM은 하나의 기업이고 우리는 뭐 일자리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대응을 하는데 이게 정치 논리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어떤 어조나 강한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GM이 그동안 다른 나라들에서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 이거 우리도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실제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죠. 계속. 호주, 스웨덴 뭐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지금 그 각 나라들마다의 자동차 브랜드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독일의 오펠, 영국의 뭐 복스홀, 호주의 GM 홀덴, 스웨덴의 사브 이런 것들 전부 GM이 먹은 다음에 왜냐하면 현지 공장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GM이 나중에 털고 나올 때 보면 GM은 손해를 본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떤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도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호주가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시켜갖고 지금 이제 곧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이게 그 GM이요. 구조 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1조가 넘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1조로 또 제가 그 월 한 200만 원 주는 걸로 계산해봤어요. 네. 14,000명. 네. 본사에 2,000명. 군산 같은 경우에 네네. 본사에 2,000명 그다음에 협력업체에 12,000명. 14,000명 계산해봤더니요. 그건 한 12년 정도 급여를 주는 거예요. 10년에서 12년. 200만 원씩 주면. 그러면 그 홍영표 의원이 그 얘기 했던데 아니 호주 모델로 가자. 우리나라 자동차는 뭐 어디 다른 데 외부에 전기 차는 데다가 인수하게끔 하고 이분들 일정 정도 구조 자금으로 해갖고 급여 주고 있으면서 서서히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 먹거리 창출인데 1조든 1조 5천억이든 들어가게 되면 그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현주 씨. 예, 삥 뜯기는 것 같아요. 저는. 고현주 씨 돈 많아요? 예, 아니요. 손소 변호사님 좀 있죠? 별로 없습니다.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정인설 없습니다. 저는 집불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네 사람 돈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 세금이라면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 돈 들어가요. 우리 돈. 여기 우리 합의하는데 왜 여기 돈을 줘? 그렇지 않나요? 전기차 만들자 그러면 우리 돈 들어가도 돼. 왜 미래 먹거리니까. 이 GM은요. 고우. 네. 아메리카? 예, 고우. 고현준입니다. 고우. 가라 이거야. 고우. 고. 미읍 치읓. 미흡 치읓. 니은. 미흡 치읓 니은. 네. 네. 미음 치읓 니은. 그래서 정부와 산업은행이 이제 조건을 좀 내세웠죠. 실사도 하고 예.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면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규 투자를 예. 위한 또 뭐 새로운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다. 근데 투자가 아니라 대출입니다.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다. 28억 달러 규모의. 그러면 28억 달러면 얼마예요? 하나로 얼마죠? 1조네. 1조. 네. 그래서 이거 신규 대출은 가능하고 다만 이거를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부실을 메꾸기 위한 거로는 쓸 수 없다. 그렇지. 그래서 출자가 뉴머니라는 아니죠. 돈을 썼죠. 아. 반면 이제 올드머니, 즉 지금까지 발생한 그런 GM의 부실을 메꾸기 위한 그런
출자 전환을 할 수 없다라고 좀 선을 그었는데 글쎄요 이게 GM과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한 말인지 아니면 GM과의 협상을 위해서 한 말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출자 전환을 한다고 쳐도 출자 전환을 해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그 지위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약해져서 GM 스스로가 85%를 먹게 되면 혼자서 이거 담보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현찰 만들어서 나가버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GM에서는 기존의 그 정부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건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 비율을 좀 높여달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대출금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출자 전환한다. 이게 출자 전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분을 이게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주식으로 바꾸는 그렇죠. 거죠. 예. 이게 그렇죠. 어찌 보면 전환사채 비슷한 거죠 일종의. 네? 그런가? 예, 그렇진 않은데, 네, 이게 대출금이면 나중에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주식으로 변해버리면 나중에 종이 조각이에요. 네, 이게 아까 가치가 없어요. 얼마 융자해달라고 했다고? 28억 달러. 8억 불. 2조 8천억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지 계산해봤잖아요. 네. 보세요. 아유 공업용 계산기로 하셨네요. 공업용 네. 계산했죠. 네. 보세요. 네. 2조 8천억이거든요. 네, 이러면 이게 구조자금으로 한 2, 3천억 쓰고 네. 그럼 몇 년 버티거든요. 1년 버텨요. 2조 8천억이면 이 전기차 이게 만들어도 남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방법이 있어요. 2조 28억 달러 우리가 투자해주겠다. 투자해주겠다. 네. 단지 매칭이니까 너희들도 28억 달러 내라. 그리고 일단 28억 달러를 먼저 니들이 한 8억 달러 먼저 내라. 그다음에 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돈 없네. 그냥 8억 달러 먹고 우리도 퉁치자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진짜? 홍영표 의원이 그 GM 본사 사장한테 했죠. 그래서 GM 본사가 한국 GM에 빌려준 게 27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해결해라. 즉 미국 GM 본사가 한국 GM에 빌려준 돈을 출자 전환해라. 출자 전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죠. 이게 지금까지 이거 그 5% 이자로 받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5% 안팎이죠. 4.7에서 1년에 2천억. 1년에 2천억. 그러면 그 주식 전환하게 되면 주식 배당만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득이 나야 배당을 받겠죠. 그렇죠. 경영 자체 이득이 나야 돼요. 일단 한국 너희들이 GM에서는 계속 손실을 내고 있죠. 표현 잘했네. 네, 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선결 조건이다. 일단 이것을 주식 전환하면 네. 우리도 투자하면서 주식 전환 조건을 받아들일 텐데 일단 해라. 네. 일단 하고 전환하고 1년 정도 한번 보자. 한국 GM에서 미국 본사로 가는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단 예. 그거부터 없애달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면 사실은 또 다른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요. 아니 네. 그리고 그거 전환되잖아요. 2천억씩 안 나가도 되니까 2천억 정도의 생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투자 안 해줘도 돼. 투자 안 해줘도 사실은 그 우리 노동자들을 매겨 살릴 수 있는 그럼요. 금액이 나오는 네. 거잖아요. 지금 핵심은 이제 GM이 그 일자리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장기 플랜을 내놓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답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지 없으니까. 않고서는 정부가 네. 지원을 안 할 텐데 예. 그러면 아니, 이제 장기 좀 플랜 내놔도요. 1년 있다가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 딱 포기하고 넘어가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국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계약을 해야죠. GM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담보로 부평 공장을 이제 미국 GM이 한국 GM에 대출을 해주면 그러면 부평 공장 미국 GM 소속을 하겠다. 전혀 잃을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GM은 부평 지금 땅이 상당히 비싸니까요. 그 이자 장사를 했죠. 이자 장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땅 장사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네. 고액 연봉에 지금 뭐 강경 노조 얘기를 하는데 고액 연봉에 임원이 300명까지 갔었다면서요. 한때. 예. 근데 판공비가 5억, 연판공비, 연봉이 20억에서 30억. 이런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그것도 뽑아간 거죠. 우리가 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얼마나 내고 있는지? 뭐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시죠. 네. 자동차 산업 핵심은 R&D인데 R&D가 한국에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 미국으로 가 있고요. 그러니까 생산 자동차 공장만 개발의 있으니까. 연구 개발의 네. 핵심이 다 미국으로 가 있고 지금 미국 GM은 예전에 다 글로벌로 다 펼쳤던 걸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지금 재편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트럼프 경제 그런 정책하고 글로벌 경제 정책 본인들의 거거든요. 경영 네. 정책의 경영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손해 안 보고 빠져나가려고 조금 더 빨아먹으려고 작전을 쓰는 거다. 그동안 많이 보여줬죠 그런 사례들.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더더욱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다음 소식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다음 소식. 검찰에서 시작된 성추행 폭로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안태근 성추행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안태근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니까. 출국 금지 시켰던데. 아직도 소환이 안 되고 있죠. 예.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이후에 서지현 검사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네. 안태근 성추행 사건. 피해자 이름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프레임을 딱 바꿨어 이제. 가해자 쪽으로. 예, 가해자. 안택은 그 집 앞에 플래카드를 붙여놔야겠네. 안택은 성추행 사건, 안택은 사과하라. 이미 네. 붙어 있지 않을까요? 그거 없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안 하면 안 해요 그런 거. 굳은 일은 안 해요. 굳은 일 제가 다 해야 돼. 우병우 잡아내는 것도 제가 했고 안택은 앞에다 손소 변호사님. 네. 안택은 아파트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해갖고 집 네. 근처에다가 한 10장 붙여버리게요. 알겠습니다. 안택은 성추행 사건, 안택은 네. 사과하라. 성태근 사건의 주범 안택은 사과하라. 그거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붙이시면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서초동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 띄면 서초구청장하고 붙는 거예요 이제. 서초구청장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 네. 제가 붙이고 사진 찍었고 인스타에 올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 난리 났습니다. 여기저기 그 특히 문화예술계는 이윤택 연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 거론되는 사람들만도 연극계에서만 진짜 쟁쟁한 뭐 거의 최고의 그 연출가들. 뭐 오태석 교수, 그러니까 저는 교수 시절에 뭐 일 때문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연극계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엄청난 분이죠. 누구요? 오태석이요. 네, 오태석? 서울예대 교수셨어요. 연극과.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청주대 교수도 했었고 지금 뭐 연기자로 너무나 유명한 조민기 씨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부정하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요? 그 증언을 한 사람들이 있고 또 너무 많은 거죠, 실명을 사실. 대고 현장 상황을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고 그게 다 모이니까 아. 뭐 부인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불가능했겠죠. 근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지도 않고 다 소속사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죠. 근데 그 청주에다가 왜 오피스텔을 왜 얻어놨대요? 아니 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니까 집은 서울이고 숙소가 필요하죠. 강의는 청주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청주에서까지 네. 오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사고 난 거 아니에요? 그 딱 사고를 그러니까 이건 그 의도된 범행이다 이렇게 보는 개인 거죠. 거주의 자유가 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부분의 지금 그 민기 씨를 무슨 이름이 누구예요? 조민기입니다. 조민기를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비호가 지금 아니라 방송 나가고 있어요. 오피스텔을 비유하시는 것 같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거의 네. 거의 대부분의 또 학교 교원들이 서울에 집이 있지만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그런 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누구한테 오피스텔한테? 오피스텔한테. 오피스텔 있는 부동산에게 사과하십시오. 아니 근데 지금 겨울이어서 사과가 맛이 없더라고. 아, 예. 좋은 정보 고맙네요. 귤이 맛있어요. 귤. 한라봉, 모래디향 뭐 이런 거. 달아요. 예, 진짜 달아요. 자, 이윤택 연출가 기자회견 리허설까지 했다고요? 이것도 지금 이제 SNS상에서 오동식 씨, 오동식 뭐 연출가죠. 그리고 배우이기도 한 예. 분이 이제 폭로를 하면서 리허설까지 있었고 뭐 심지어 저는 그 문장들 적힌 것 중에 표정이 너무 안 미안해 보여요. 뭐 다시 지어보세요. 뭐 이런 내용들까지 그 있었단 말이에요. 김소희 대표가 그랬다는 거죠. 예. 예. 이끌고 있는 그 연희당 거리패의 거리패 지금 대표로 있었던 대표인데, 해체를 선언했지만 예. 뭐 이런저런 얘기들 끝에 오동식 씨의 글 이후에 또 반박을 했었어요. 아니, 반박을 했더니 또 실명을 대고 또 그걸 반박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JTBC의 그 음성 변조돼서 그 인터뷰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했더니 음성 변조에서 나왔던 그분 당사자가 본인의 실명을 까고 나 찾았죠. 공개하고. 예, 공개하고 예. 나 찾았죠. 나 나왔습니다. 어허.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라는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진실 공방으로 가면 내 말이 사실을 폭로한 사람에게 그렇죠. 내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 나와라. 그렇죠. 네 이름 걸고 한번 붙자. 아니 이게 그냥 일단 아니라고 한 다음에 상대방이 너무 억울하니까 실명을 공개하면서 그렇죠. 사실 아닙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왜 거짓말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 부분만 또 살짝 한 발 물러서요. 그럼 말을 또 말꼬리를 잡어. 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점점 또 내려가는 거죠. 이게 사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의견을 다 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윤택이나 조민기 이런 분들이 촛불 이전과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촛불은 그냥 촛불을 들었던 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촛불 들고 계속 실패만 했잖아요. 네. 이번에 성공했거든. 그 성공에 대한 자긍심 무척 높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제대로 봐야 돼. 네, 그렇죠.
그럼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리허설 해갖고.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건데 예. 이걸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 가리다가 이 상황이 연극인 줄 아는 거야. 점점 더 국민들이 받는 그런 그 분노만 커지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질은 뭐 성추행, 성폭력이기 전에 갑질 문화가 맞아요. 그 저변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응하는 자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성적 갑질이에요, 쉽게 네. 얘기하면. 이 대응하면서도 지금 뭐 리허설을 했다는 둥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법적으로 본인이 빠져나갈 걸 미리 준비를 한다는 둥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예전에 그랬으면 빠져나갔던 거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오늘 이거 민감해서 안 하기로 하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아 그렇네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양성평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네. 일단 기본 거기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여성이 남성에게 이런 행위를 했어도 똑같이 그렇죠. 용모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양성평등에 이런 공감이 없는 거로부터 갑질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 권력 구조기 때문에 권력 구조. 네, 저는 뭐 그게 맞는 물론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예. 남성이 여성보다 권력을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별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도 있지만 아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그럼요. 이거 저 네. 뭐 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위력에 의한 어쩌고 네, 저쩌고 있지 위력에랑 않습니까? 관련이 있죠. 예, 손 지금 딱 그런 게 변호사님, 느껴지는 이윤택 것 씨가 같아요. 변호사 상담을 했는데 네, 처벌받지 않을 거다 네. 라는 답을 듣고 기자회견을 났었다. 정말 처벌이 힘들어요? 그 변호사 누군지 일단 찾아볼까요? 이거 변호사를? 친구죄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처벌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0년에 법이 네.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예. 과연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만 그런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최근에 안 했을까? 최근에 안 했겠느냐. 재벌은 남주나?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도 뭐 수년 내에 그런 행위 한 게 있다면 어허. 그 부분은 처벌 피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무슨 생각인지 사실 잘 이해는 되지 않고요. 뭐 또 의뢰인이 상담할 때 변호사에게 100%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경우는 사실 흔치 그러니까 않습니다. 최초에 폭로한 사람 그 사건 중심으로 네. 자문을 구했겠죠. 그렇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약간 좀 유리하게 조언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예. 상황이 벌어진 게 2010년 이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물어봤겠죠. 2010년 이후에는 안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도 안 했다고 거짓말을 그 할 수 의뢰인이 있죠. 안 했다고 그랬으면 뭐 변호사는 그러겠죠. 그러면 이거 괜찮아요. 그런 거는 뭐 없어요. 그냥 했을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거는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라고 본인 스스로가 좀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게 법적으로 빠져나갈 국리를 한다는 뭐 그럴 수는 있겠어요. 자기가 어떤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법적으로 빠져나간다고 막 머리 쓰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를 본인이 속해 있는 극단의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리허설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서 뭔가 은폐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다 알려진 상태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는 매장 네. 당했죠. 그리고 끝났죠 그 사실. 극단에서 이 리허설 하는데 동조하고 협조해 준 사람들 그 양심은 그건 뭐예요 도대체? 사실 그동안 그렇죠. 묵인 또는 방조를 했기 때문에 침묵의 공범자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같은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또 놓치기 싫겠죠. 뭔가 그 안에서는 이 사람을 정석 비유함으로써 기자도 예. 방청객 못 듣지 말고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 다들 이제 피해자들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 사이비 교주와도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집단 체면에 걸려 있었던 거죠 사실. 그리고 그 출연시켜 준다는 그 맞습니다. 권력을 갖고. 이것만 참으면 이것만 내가 좀 감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 연구하는 눈 사람들이 감은 거죠. 얼마나 예. 지금 눈물 이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악용한 거죠 사실. 그 사실은 뭐 밀양 연극촌도 마찬가지고요. 연희단 거리패도 마찬가지고 연극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호받는 엄청나죠.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밀양까지 가요 연극을 보러? 그럼요. 밀양 연극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이윤택 연출가가 그 연출가로서의 어떤 그 인정을 받은 이후에 서울 그 흔히 대학로로 대표되는 그 서울의 어떤 연극촌을 떠나서 각 지방마다의 이 연극을 활성화시킨 그 공로를 굉장히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막 각종 기념 뭐 만들고 막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다 철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아무튼 그 연극계에서 이루어놨던 업적이 워낙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세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네. 거기에요. 네. 본인들이 거기서 사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견제받지 않은 권력입니다. 지금 이번에 또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제 오태석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연극에서는 또 거기서 왕입니다. 그럼요. 서울예대 그 출신 연극과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뭐 그야말로 존경받고 그야말로 연극계에서의 최고의 어떤
그 기술과 정신과 이런 것을 전수하는 교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뭐 피해 입은 내역들을 공개하신 분들 보면 그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암암리에.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처벌 등등 인사하는데요, 저희. 예? 예. 왜요? 벌써 끝났어요? 예. 끝났네 진짜. 얼른 인사하세요 세 분.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4부 전효욱 작가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전 작가의 시선. 전효욱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어디 꽂히셨나요? 뭐 꽂혔다기보다는 이제 손님이 또 한 명 죄송합니다. 오니까 네. 예. 이 이방카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것저것 좀 알면서 이방카의 모든 것. 네, 그렇죠. 이방카의 All About 이방카. All 네, about 네. 이방카. 이방카 원샷 원레슨. 골프 프로 같아요. 예. 백악관 정식 직함은 백악관 선임 고문.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이런 정식 직함을 갖고 있다는 것도 예. 단지 트럼프의 딸만으로 정식 직함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경하죠. 예. 게다가 뭐 남편도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은 남편도 사실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한동안에 뭐 만사 형통이니 만사 올통이니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형을 통하면 뭐 올케를 통하면 우리 정권에서 그랬는데 이 이방카의 그 남편인 그 쿠시너 예. 이 유태인 이제 디벨로퍼고 이제 그 투자가였는데 한동안은 만사 쿠통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쿠시너 사위. 예. 네, 쿠시너를 통하면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근데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이 카운슬러다 뭐 이런 말까지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세크레터리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제 이 두 부부가 예. 백악관을 장악했고 이번에 이제 화염과 분노라는 그 책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두 사람의 그 백악관의 그에서의 이 권력 투쟁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이방카가 트럼프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를 이제 이 미국에서는 뭐라냐면 우리가 미녀와 야수라는 말이 그 저기 동화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야수라면은 이방카는 미녀다. 그래서 어떤 그 트럼프의 분위기를 상쇄시키는 이미지 메이킹의 하나의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퍼스트 도터, 퍼스트 레이디를 능가하는 퍼스트 도터. 그다음에 예. 스타 또 비밀 병기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트럼프에서는 중요 인물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능력도 있나요? 능력이 있어요. 이 이방카 트럼프는 이제 1981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가 아니라 이제 미국식으로 치자면 이제 37이라고 보겠죠. 그리고 그렇죠. 조지타운 예. 대학에 저기 다니다가 워튼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 이제 경제 학사를 땄어요. 예. 그만큼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를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주 비싼 뭐 1년에 5만 불 정도 하는 비싼 학교를 나왔죠. 5만 불이요? 그럼요. 고등학교가 더 비싸죠. 사립고등학교가.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사업가였고 그다음에 모델이었어요. 키가 예. 180cm나 되고요. 그래서 뭐 세븐틴이라든지 포브스 같은 이제 잡지 그다음에 예. 뭐 바자 글래머 이런 데에 표지 카바걸도 오. 했었어요. 그리고 모델로서도 유명한 뭐 이제 러너웨이에도 섰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방카 트럼프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닮고 싶은 여성 1위라는 거죠. 워너비. 그래서 그렇죠. 근데 애도 3명이나 낳고. 오. 네. 그래서 워킹맘으로서의 이미지를 해가면서 또 트럼프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성계의 그 비난과 걸 받았습니까? 근데 그 표적이 된 아버지를 딱 커버를 해줬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선거에서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야, 조지타운 기본적으로 실력과 네. 재력과 네. 외모와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거네요. 거기다가 예쁜 아들, 딸까지 갖추고 그다음에 남편도 그러니까. 쿠시너도 굉장히 미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쿠시너도 걸 재원 아니에요? 재원 아니에요? 아니 재원.
재원이라는 건 앞에 예. 그 계집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호. 네. 어유 죄송합니다. 여성에게만. 이야. 이거 몰랐네 진짜. 이게 또 봉도사의 매력이에요. 예. 네. 아 제가 무식해요 좀.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래도 봉도사는. 네. 저는 롱패딩 받은 적 없습니다. 봉도사는 자기 돈으로 참 잘 입고 다녀요.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초혼이고요. 예, 초혼. 네. 예. 뛰어난 인재잖아요, 쿠시노도. 이 대단하죠. 거의 뭐 천재적 전략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만사 쿠통의 그 시기를 지냈다가 이제 그 배너 문제로 이제 물러나고 뭐 이렇긴 했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방카 트럼프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를 나는 강한 남자에게 끌린다. 그리고 나는 자신이 뭘 목표로 하는지 목표 지향적인 남자에게 끌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쿠시너가 이제 그런 남자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데이트한 남자들이 뭐 2명이 이제 주로 오래 만났던 남자들인데 한 사람은 집은 부자인데 마약 중독자라는 그 낙인이 찍혔던 남자고 또 두 번째 남자는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첫날 와가지고 만찬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23일이요? 예. 네. 내일이죠? 네. 물론 이제 그 이런 만남이 남녀간의 만남은 절대로 아니죠. 예.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뭐 토론회도 이제 같이 만나보고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이방카가 얘기한 대로 부드러우면서 이 내면의 강인함이 확실히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거는 확실해요. 물론 이제 정치에서 싫어 했다가 딱 정치에 들어온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여줬던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몸은 던지는 모습 같은 거는 저도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대북 문제라든지 북한의 문제 이런 거를 이방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스러움을 보여주면은 저는 이방카가 굉장히 호감을 갖고 매력에 끌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도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이 장점에 대해서 또 다른 남자인 그 트럼프한테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도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네. 뭐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네. 그래 같이 있었던 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있던 분들 중에서도 또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보니 네. 상대국의 VIP 대통령들을 네. 설득하는 묘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뭐라고 할까 시선이나 인상이나 이럴 때 일단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그런 줘요. 느낌이 있는 그리고 것 같아요. 또 어떤 점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장점을 우리가 이 국가의 하나의 실익이라든가 국익을 위해서 네. 좋은 무기가 저는 될 수 있다. 이방카가 최종 병기라면은 예. 트럼프의 예. 우리도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뭐 대통령이라는 거는 본인도 그렇죠. 얘기했지만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방카의 이제 그동안의 스타일 이방카는 이제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생각도 많이 바꾸고 그랬지만 이방카의 원래 이제 가치 성향이란 거는 중도에다가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을 천불이나 이제 이방카가 이제 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첼시 클린턴하고는 대단한 절친이에요. 근데 둘이 공통점이 많죠. 예. 나이도 또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첼시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방카 트럼프는 야엘이라는 유대교 이름을 갖고 있고 유대교식으로 생활을 해요. 예. 유대인들은 일요일에 쉬지 않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방카 트럼프는 굉장히 중도 합리주의적이고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부자긴 하지만 약자들의 삶, 그다음에 워킹맘들의 삶. 그래서 이 지난번에 굉장히 그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트럼프의 그 중에서 보육비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출산휴가를 6주를 주자 이런 거는 다 이방카의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는 강자를 위한 사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자기의 일자리를 또 다른 사람이 차지할까 봐 애 낳고 그 다음 날로 출근하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미국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출산이라는 거는 병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의료보험에 그 혜택이 없죠. 네, 우리는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공제를 보육비에 대해서 해준다든지 엄마로서의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약자에 대한 시선이 있어요. 또 이방카 트럼프가 했던 인터뷰 중에 진짜 지금 우리 봉도사가 질문하는 것처럼 너 다 갖고 있지 않냐. 네가 이렇게 행복한데 약자의 서름이라든가 또는 아픔이나. 아픔을 네가 알겠냐. 그때 이방카가 다 갖고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에 비견되는 고통이 있었다. 그건 가슴을 찌르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방카가 9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다음에 전 부인의 딸이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딸이에요. 부인이네요. 첫 번째 이바나 트럼프의 딸인데 이바나 트럼프도 아주 굉장히 뛰어난 여성이고 트럼프를 있게 한 여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라 주로 그 이바나 그 트럼프가 사실 트럼프 타워 인테리어 다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한테도 트위터를 하라고 한 사람이 이 첫 번째 그 부인인 이바나 트럼프예요. 어찌 보면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로서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진보 언론이 네가 말한 거를 다 왜곡하고 있으니까 직접 말해라. 트위터로 말해라. 이렇게 조언을 한 사람이 엄마인 이바나 트럼프. 그래서 우리 그 미국의 이제 언론에서는 이방카 트럼프가 이바나 트럼프의 일종의 진화된 이바나다. 업그레이드된 이바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아니 우리도 핸드폰 쓰다면 업그레이드 버전 받으시겠어요? 그럼 예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버전 이바나 트럼프의 업그레이드 버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카. 네.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트럼프에 없는 약점들 네. 그거를 보완하는 강력한 보완제네. 그렇죠. 보완제죠. 대체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나오면 재밌을 거라고 하는데 화염과 분노를 쓴 마이크 울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방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지금 우리가 보기엔 감옥에 계신 그분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는데 황당하죠. 앞뒤가 똑같은 이런 우병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예. 이방카가 오긴 오지만 왜냐하면 아버지의 딸로서 대통령이 돼서 이제까지 성공한 예가 없어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것도 아들 그렇죠. 부시도 실패했죠. 그렇죠. 예. 박정희의 딸이라고 해서 박근혜를 뽑아줬죠. 그랬네. 그럼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제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 경험해 보니까 네.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이방카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도 그래요. 내리 이제 재선이나 3선, 내리 4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습. 그렇죠. 세습에 대해서 문제제기 많이 그럼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내리 찍어주지 말고 재선까지 하고 한 번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보통 서민으로 돌아가서 지하철도 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삶을 알게 해야지. 자 내리 4선인 국회의원들 제가 안민석 의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3선 4선을 내리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정말 이 제가 보기엔 국회에서도 터질 게 있는데 그 갑질에 대해서 보좌관들을 어떻게 보좌관들의 생사 여탈권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3선쯤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돼요. 저도 재선쯤 내리 되니까 약간 그런 기운이 저한테서 느껴져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굉장히 주의를 했어요. 맞아요. 그 예. 3선 4선 한 의원들 내리 한 의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재선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 자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인간으로서 말종이 되겠구나. 이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일기장에도 맨날 쓰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 보통 사람의 삶을 이방카도 모르는 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네. 이렇게 세습당하는 거 그렇죠. 받는 것은 일단 옳지 않다. 네. 지금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게 맞는 거다. 네,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많이 남고 또 우리가 6월 달에는 지자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재선 이상인 사람은 좀 내려와 갖고 보통 삶을 알게 해주는 게 우리가 설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게 뭡니까? 세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떨어뜨리는 게 정말 저 정치인을 내가 아낀다 하면은 재선에서 떨어뜨려서 가족하고도의 삶을 복원도 하고 또 자기의 우리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문제예요. 머리도 채우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이방카 이혼한 거에 대해서 본인 좀 슬퍼하나요? 아니 뭐 자식으로서 엄마 아버지가 그것도 9살에 더구나 모든 이혼의 끝은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우리는 쿨하게 헤어졌다 하더라도 좋으면 살지 왜 이혼합니까? 그런 점에서 가슴이 아파요. 저도. 9살짜리의 그 고통이 있었겠죠. 예. 네, 네. 자 이방카 백악관의 전문직 네. 선임 고문이죠. 네, 네. 자 김여정도 그렇고 이방카도 그렇고 특징이 네. 김여정은 그 대통령의 뭐 최고 권력자의 여동생. 네. 그다음에 이방카는 최고 권력자의 딸. 근데 여동생이 가깝겠어요? 딸이 가깝겠어요? 전 여동생이 가까울 것 같아요. 딸이죠. 딸이 가까운 건가요? 그럼요. 아니 여동생보다는 와이프가 가까울 수 있죠. 와이프보다는 그래도 가깝긴 하지만 또 여동생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똑같이 수영을 못 해가지고 물에 빠졌다. 예. 그러면은 남자들이 거의 90%가 여동생을 구한답니다. 그래요? 가깝긴 하지만 핏줄이기 때문에. 그러나 딸이라는 거는 자기 맞아요, 자신이잖아요. 맞아. 나의 분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이방카가 가깝고 아마 이방카는 이번에 평창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탈북자를 만난다 안 만난다 아직도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모든 걸 떠나서 자유 세계의 자유로움과 어떤 민주화된 모습, 예. 자유롭게 일하고 살아가는 한 여성의 아주 밝고 화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김여정이 입고 온 이제 옷을 보면은 까만색 아니면은 정말 하얀색.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색이 하얀 흑백밖에 없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또 시커멓게 옷 입은 이제 경호원들에 둘러싸여서 다녔잖아요. 예. 아마 이방카는 이번에 굉장히 화려한 패션을 거의 그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여줄 겁니다. 모델 출신이고. 그렇죠. 180. 그렇죠. 힐까지 씨는 185.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환하고 자유세계의 이 선택은 이렇게 다양하다. 예.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또 이제 자유가 뭔지 민주가 뭔지 그다음에 한 인간이 사는 인권이 뭔지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통해서 아주 화려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재인 들어요. 대통령하고도 네. 북의 문제 이 정도로 그 뛰어난 재원이라고 한다면 네네. 북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허심탄회하게 오히려 아버지 트럼프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방카가 갖고 있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이념 이런 게 중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평행선을 걷는 정말 그 키플링처럼 남과 뭐 북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그리고 뭐 선임 고문이고 단장이긴 하지만은 예. 좀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은숙님 이러다 이방카 트럼프도 부녀가 대통령하는 거 아닐까요? 이방카는 잘할 듯 하네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전효욱 작가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보통 집안에 태어나서 이제는 보통 사람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누구의 딸이라든가 예.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거 싫어요. 누구의 와이프도 싫고요. 의원들도요. 네. 그 세습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은 이 부자가 이어서 네. 의원들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들 때 오면은 조금 그렇기도 하고 역시 그 우리가 북한의 정치를 유훈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유훈으로 여전히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인데 예. 결국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아는 이제 세습 의원인데 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예. 막 그런 사람인데도 막상 선거가 돼가지고 진짜 우리가 자기 지역 가서. 눈이 이제 막 이렇게 뒤집히고 이제 뭐 이렇게 초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이 되니까 암흑의 아들 암흑입니다 하고 막 외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나왔어요. 그 대목에. 그러니까. 그분 같아요. 네, 그분이에요. 그래서 세수 뽑지 말고 예. 내리 뽑지 말고 아하. 이것이 우리 표를 가진 이 한 표의 그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셔야 돼요. 안민석 의원은 오산에서 기록을 깨고 싶어하는데 그것도 나이도 호족이 한 3살 짓게 돼서 9선을 뛰어넘어서 10선까지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죠. 예. 근데 안민석 의원도 너무 공적인 일과 이 사적인 일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아예 국회의원을
그냥 그만두고서 독일이라든가 최순실과 박근혜 스위스 계좌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4년 동안 쫙 하면서 그다음에 나오면 진짜 이 스타 될 수 있죠. 떨어지면 그렇게 못할 거요.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자기 돈 쓰고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다가 안 해보니까 안 하는 데서 오는 충족감이라든가 자유로움이라든가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사적인 부분을 메꾸는 그 기쁨, 행복 이것도 대단합니다. 저도 느껴봤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느낀 사람이 또 공적인 일을 하게 되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공도사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자부심 있는 게 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적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름을 겨누면서 세상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묘한 그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국회의원 제가 해봤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예, 해보니까. 맞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이게 예. 미세한 문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려면은 남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면 그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괴롭더라고요. 저는 네. 힘들고. 네. 이방카가 오면은 네. 어느 정도의 요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예측.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간극이 지금 굉장히 예. 크잖아요. 남과 북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제가 이렇게 다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기조 아래서 어떻게 보면 아베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신뢰를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에. 그 신뢰를 예. 이제 좀 못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을 이방카를 통해서 한미 동맹의 국권 함의라든가 그다음에 인권 변호사로서 내가 얼마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깊게 생각하고 있네. 사실은 내 속내가 이렇다. 예. 이런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면은 트럼프를 만나는 것 이상의 이상으로. 효과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아베는 트럼프하고 전화했는데 우리는 전화도 못한다. 뭐 이런 이제 비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오해를 불식시키게 아빠. 문 대통령이 전화하면 꼭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막상 가보니까 아빠 시선이 아닌 내 시선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이러이러한 신뢰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트럼프는 아마 자기 자신보다도 이방카를 더 믿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말이네요.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예,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장소를 말한대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예, 아, 그때 하는 현장에서 하는 세레머니네요. 시상식. 그래 네. 신당동이 맞네. 즉석. 네, 아무튼, 그렇군요. 네. 잘 되길 바라고요. 현장이라는 뜻이네. 자, 현장 경기 끝난 팀 추월 꼭꼭 숨은 빙상연맹 고현준 작가님. 네, 남녀 이건 뭐야 도대체 나 이거 누구 비판했다가 막 나한테 와서 댓글도 쓰고 그러는데 네네네. 비판할 건 해이죠. 이거 남녀 추월 그 결승까지 어제 순위 결정전부터 결승까지 어제 밤에 쭉 이어졌는데 뭐 어마어마한 관심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 추월의 그 준결 결승에서의 그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모습이 보여진 이후에 뭐 인터뷰 논란 그 이후에 또 반박 또 재반박 기자회견들 이어지고 했던 모습들 때문이었는지 지상파 3사에서 중계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청률이 폭발적이었어요. 오. 3사 합쳐가지고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거든요. 그 경기가요? 네네. 오. 순위 결정전 7, 8위전 우리 여자 추월 경기가 그러니까 SBS가 25% 정도 됐고 나머지 뭐 8%, 9% 해가지고 40%가 넘는 시청률. 스켈레톤 금메달보다 더 많이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국민들 대대적인 관심사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국민들 촛불 이후에 이게 변한 민심인데 이 불공정, 예? 반칙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켈레톤 그다음 롱패딩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롱패딩 입으려도 안 입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관심이 주목된 가운데 우선 여자 추월 그 순위 결정전 7, 8위 결정전이 폴란드하고의 시합이었거든요. 근데 폴란드도 그 전 준준 결승에서 우리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거기 한 명 또 왕따 시켰어요? 그 나이가 많은 선수가 있습니다. 좀 네. 처졌죠. 네, 38세 정도 되는 나이가 많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우리 노선영 선수처럼 그
마지막 2바퀴 3바퀴 남겨놓고 뒤로 쭉 쳐졌는데 예. 이 추월 경기라는 것이 사실은 3명이 함께 움직이고 협동심을 보는 것이고 진정 마지막 올림픽 선수가 정신이죠. 그렇죠.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것이 기록이기 때문에 앞서 나간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뒷 선수를 챙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기인데 폴란드에서도 그냥 마지막 처진 선수 놔두고 그냥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왕따는 아니래요. 그 거기도 이제 폴란드 자국 내에서의 언론은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해요. 올림픽 정신이 없다. 선수단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두 나라가 7, 8위 결정전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제 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기록은 네. 평소 기록보다 굉장히 저조한 기록이 나왔고요. 네. 3명의 선수가 글쎄요. 그 애써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떨어뜨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냥 정말 나란히 타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폴란드에게 져서 8위가 됐죠. 예. 그 이후에 총 출전팀이 8개 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 준중결승 이후에 예. 이제 순위를 나눌 수 있는 8개 팀 중에서 이제 8위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가 끝나면 믹스드 존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지나가고 미디어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세 선수가 대화 없이 그냥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그 이후에는 뭐 직접적인 어떤 입장 발표나 이런 건 없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눈꼴 시리고 좀 보기 좋지 않은 예.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결국 선수들에게 모든 타겟팅이 되고 있는데 이 빙상 연맹에 대해서도 쓴소리들을 하고 있죠. 이 문제가 생긴 문제가 게 원인은 빙상 연맹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들 탓돌리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면 이 빙상 연맹은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가? 예. 이게 문제는 거기서 만들어 놓고 선수들끼리의 어떤 갈등처럼 만들어지고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빙상 연맹은 오히려 쏙 빠져 있다는 거죠. 예. 문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누리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빙상 연맹이 아니라 빙신 연맹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막 욕을 해도 돼. 빙신은 욕 아닌가? 욕 아니네. The God of Ice 아니에요. 예. 칭찬이네요. 빙상은 신이네. 그렇네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You're very welcome. 사실은 이 세 명의 선수 노선영,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세 명이 조합이 돼서 추월 경기 나가서 삿포로 동계아시아대에서는 메달을 땄어요. 동메달을 따고 요 세 팀이 이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오. 작년 2월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는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이후에 그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번에 사실 아시다시피 빙상연맹이 그 자유롭지 못한 게 빙상연맹이 어떤 실수로 노선영 선수가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졌었잖아요.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 이후에 그 러시아 뭐 도핑 문제 때문에 선수가 탈락하면서 노선영 선수가 다시 합류하면서 그때부터 이 파열음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빙상 연맹에서는 노선영 선수를 아웃시키려고 작전을 짰는데 글쎄요, 뭐 작전을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그러니까 호텔 롯데가 지분 99%를 보유한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한국 롯데가 진행하는 뭐 여러 가지 신규 투자, 뭐 M&A 같은 예. 사건에 계속 간섭하고 제동을 걸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예. 반면 신동빈 회장 부재 기간에 일본 롯데를 일본 경영진들이 잘 적절히 관리하다가 나중에 그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등을 거쳐서 경영에 복귀하면 다시 뭐 원톱 자리를 원리더 자리를 돌려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자, 세월호 네. 바로 세우기 본격 시작. 세월호 이제 세우나이 그 선체를 예, 10개월 넘게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가 2016년 4월 16일 예.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는 채 그대로 이제 그대로 목포 신항에 예. 누워 있었는데 이게 미수습자 유실 우려 등을 우려해서 그 바다에 가라앉은 상태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는 작업자 안전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선체 안으로 들어가서 수색하는 게 어려워서 직립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예. 이 작업은요 전체 8,400톤 정도의 무게인 세월호를 유압 장치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고 목표 지점으로 옮긴 다음에 추가로 뭐 빔을 설치하고 리프팅 빔을 만들어서 90도로 회전시켜서 바로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 직립 일명 D-Day는 5월 31일께로 예상됩니다. 예. 세월호 얘기 나오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갖고 얘기를 못 이어가겠어요.
네, 마지막 소식 제가 워싱턴 포스트가 좀 보수적인 언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예. 보수성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신문인데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무역 전쟁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 상무부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국에 대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막 고율 관세 예. 먹이고 막 쿼터 부과하고 막 이래서 대대적인 무역 규제를 담은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을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일반적으로 관세와 할당은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철광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소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회사와 이들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가정의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해서 내수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그렇죠. 특히나 한국과 일본과의 좋은 관계는 북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들에게 무역 싸움을 건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무리한 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북핵 속에서 한미일이 찰떡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찰떡 공조로 그냥 이 가래떡 썰듯이 짝짝짝 썰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일본은 동맹 국가라는 걸 앞세워서 예. 이 미국이 빼줬죠. 실질적으로 네. 철강에 대한 제재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치사한 짓이죠. 여기도 무례라고 했지만 말은 야 치사하게 내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옆에 갖고 돈 내놓으라고 주머니 낚아채우면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 꾀꼬리 기자님 목소리 예쁘시네요. 이명성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저는 2부 광고 듣고 2부 돌아옵니다. 노래 하나 들으시죠.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세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지난번에 누가 대타로 나왔는데 잘하던데 그 사람. 누구였죠? 모르겠는데. 긴장해야겠습니다. 예. 김강진 인사하세요. 전 의원 나왔었는데. 한강의 정인설입니다. 예, 김강진 의원이 나왔어요? 왔었죠. 그랬나 지난주에. 보네요. 요 자리에? 네, 설날에. 땜빵으로. 자, 손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호랑 또 네. 어사랑 반다비. 어사랑. 어사랑은 아니고 어사화를 쓴 수호랑 그렇죠. 인형이 인기죠. 네. 수호랑 어사랑은 물고기 어사화 횟집이라 횟집 이름 어사화? 같은데 횟집 이름. 어사화를 쓴 수호랑 인형. 아 이거 네. 인기래요. 아, 메달 그 수상하는 금은 동메달. 지금 매진이에요. 네, 수상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 인스타그램에 그 조직위에서 그 근데 아저씨 나눠준다. 누구세요? 소개다는데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할 때까지 기다리면 분량이 안 나오더라고.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요 재밌는 기사니까 네. 없는데 막 얘기해 보죠. 자 고현준 기자, 만평 작가 인사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 고현준입니다. 소개 취소. 네, 했다 치고. 자 수아랑 오사 그래 얘기해 보세요. 막 풀어보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평창 갔다 왔습니다. 예. 네, 가서 많이 경기를 팔죠 거기는. 보고 왔는데 거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 경기장 인근에서 파는 그 매장이 있는데 예. 거기 줄을 서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뭐 콘도나 호텔이나 이런 예. 데서도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구하기 좀 힘들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스키 경력이 자그마치 40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평창 그 강원도 일대에는 국가대표 출신들이 다 사업을 해요. 스키 국가대표는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어렸을 때부터 눈 타고 그러겠죠. 있으니까. 네. 그분들이 또 다 제 지인들이시고. 복라인이죠. 진이라고 얘기하죠. 복라인. 그래요. 예. 예. 저도 가서 그 틈을 타서 예. 국가대표 스키 감독님 지인이기 때문에 네.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격려도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이게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게 어사화잖아요. 예. 어사화가 예전에 장원급제하면 이제 맞아요. 임금님이 네. 씌워주던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면 예. 공식 수여식은 이제 하루 다음에 하더라고요. 다음 날 하는데 그렇죠. 메달 플라자에서 하는 건데. 네네. 그런데 경기 끝나고 바로 또 이제 직후에 이른바 이제 베뉴 뭐라 그러죠? 시상식이라고 하는데 베뉴라고 해요. 네. 무슨 베뉴. 베뉴? 예. 네. 베뉴가 뭐예요? 그날 그 시상하는 베뉴. 거. 예. 스펠링은 어떻게 돼요? VENEU.
VN U인가? NUE. 베뉴. 아 네. 이게 무슨 뜻이 있겠네. 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어사화를 쓴 수호랑 빨개졌어. 네 어사화를 쓴 그 수호랑 인형을 그때 줍니다. 아하. 매달 그래서- 주기 전에 그죠. 예. 네. 네네.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즉석 배달식이네 이게 이른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것 게임 같아요. 끝나고 예. 바로 하는 시상식이니까 예. 그때 이제 순위에 맞게끔 하고 그때는 뭐 금운동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다. 예, 단상에는 따로 서지만 주는 내용들은 다 같더라고요. 어.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어디죠? 저 약수동인가 뭐 그 즉석 떡볶이 네? 예? 예? 즉석에서 주니까 신당동 아닙니까? 신당동. 네. 서울에 대해서 좀 잘 아니, 뭐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신당 약수가 가깝긴 하죠. 예. 네. 아니 신당동이 이 네. 포화 상태가 됐고 약수동까지 넓어지는 이런 경제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구도심. 네. 앞으로 그냥 올림픽 끝나고 모든 인형 뽑기방에 아마 이게 수호랑이 쫙 깔릴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이거 좀 준비해 놓으라 했어요. 이거 갖다가 네, 네. 기자들도 좀 주고 여기 네. PD들도 좀 주고 네. 작가들도 좀 주고. 이거 사기가 만만치 예, 않아요. 그래서 많이 구해 놓지라 그러진 않았고 1000개 구해 네. 놓으라 그랬어요. 어유 1000개요? 예. 1000개면 뭐 1000개요? 예. 참. 지금 네. 올림픽 네. 기간이니까 그 네. 저작권이 확실해질 텐데 아마 네. 끝나면 또 아마 느슨해져서 아니 여기서 근데 집에다 하나 놔둘만 해요. 아, 맞아요. 기념품으로는 최고죠. 이게 네. 올림픽 굿즈라 그러잖아요. 네. 지금 이 수호랑 어사화를 쓰고 있는 수호랑하고 네. 그 오륜기 선글라스 오. 막 난립니다. 저는요. 못 구해서. 예. 얼마나 창피하냐면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뭐 준비한다고 구청장 두 분하고 술 한잔 하고 10시에 이제 맥주 한잔 하자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그 미국은 아니고 유럽처럼 생긴 친구들이 9일간 사우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로에서 만났는데. 9일간 사우나요? 네, 거기 이제 사우나 그거 좋다고 그러니까 한국 오면 사우나를 가야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건 오랜만에 Where from 그랬더니 리투아니아에서 왔대요. 오.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평창 가갖고 4일 놀다가 그 내가 나도 가봤니 그래서 안 가봤다니까 너 바보 아니냐? 니네 나라에 사는데 거기로 안 가보면 어떡하냐? 그러면 9일간 사우나요? 아니요 평창을. 아, 평창을. 네. 뭐야 이 대화는? 아니 9일간을 소개시켜주고 네. 평창을 갔다 왔는데 너 갔다 왔냐 평창을 네네. 그걸 묻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냥 안 가봤다 그랬더니 이런 바보 이런 이디엇 문제는 평창에 마 그러더라고 저더러. 근데 한번 가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끝나고 그 잠깐 갔다 오려고. 아, 네. 제가 수호랑 그때 네. 1000개 들고 1000개요? 그 구해오면 진짜 야. 인정해 드릴게요. 1000개요? 아니 그리고 또 올림픽 끝나면은 인형 뽑기방에 정말 풀리는 거 아니냐. 정인석 기자님 이야기대로 분석들이 예상들이 있는데 그게 라이센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할 예.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작가들이 도사님 허세 쩐다 그러는데 네. 이래봐 이 양반들이 경영을 못해. 1000개 구해놓으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 100개도 못 구해요. 예. 작가님이 아니라 그래서 PD님이 있는 거 썼다고 하네요. 평창에 있는 거 다 긁어 모아라. 네. 그때 알았대. 네. 그거 다 긁어 모으면 불법이에요. 그렇죠. 큰일 났네요. 좀잘 네. 알아들어있지. 허생 같은 거죠. 허세 아니죠. 허세. 자 일단 1000개를 구하고 그래서 15톤짜리 덤프트럭도 준비해놨어요. 15톤. 그거 다 실어갖고 오려고. 예. 제가 틈타서 마사토 싣고 오실 것 같은데. 예. 마사토 베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 사전 그런 의미 뭐 앞서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다른 영역에서 또 활동 중인 예. 정 도사님 또 계시잖아요. 정 전 의원님. 예. 그 정도원 전 의원이 최근 그 경청 동지알 3대 사건과 예. 관련해서 다 돈 아하.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예. 정말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는 이 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바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서는 그 대명천지 햇볕을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더니 변호사들이 무서운 얘기네요. 아니 예견 딱 되잖아요. 형량이 딱 나오는데. 현재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령도 70대 후반 77이 됐죠. 아 근데 테니스하고 건강 좋아갖고요. 앞으로 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무슨 과자 이름 있는데. 아유, 다음 소식 제가 전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레이저 눈빛 우병우 전 오호. 민정수석에 대한 국민적 오호. 공분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인데요.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라면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많이 한 거죠. 네. 그러나 뭐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도 표적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직무 권한을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라고 예. 역시나 주군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어허. 네. 우병우 전 수석은 또 저하고도 절친이잖아요. 국회 출두하지 않고 어디 숨어 계실 때 제가 나오세요. 그리고 공개 수배하니까 한 2천만 원 모였을 때 바로 2,300만 원 모였을 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절친이세요? 예, 아. 제가 제가 500만 원 걸고 공개 수배합니다. 그랬더니 300만 원 걸고 다른 네. 사람들이 나도요 그러고 계좌까지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2,300만 원. 3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나갈게요. 그 다음 날 그래서 레이저 눈빛이 더 강해졌잖아요. 네. 돈까지 주고 나오라 그랬는데. 이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 국정농단 사건과는 또 별도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 역시 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블랙리스트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요. 네. 여러 건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명절 때 딸과 부인 또 집사 이렇게 넷이 앉아서 행복한 화기애애한 날을 보냈다 그래요? 뭔가 자신 있나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예. 그래도 명절은 가족과 함께 한다라는 전통적인 어떤 정서 그대로 따른 것 아닐까, 아니면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좀 더 예. 가족과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용훈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네. 최순실 조력자의 사위다? 뭐 이런 소문이 또 돌고요. 소문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예. 판결한 그 판사와 또 친인척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어허. 이 검찰 그리고 법원 재판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예. 이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민적 상식에 맞는 그렇죠.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달 말에 법원 인사 이동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영장 전담 판사 권순호, 강부영인가요? 네. 그다음에 오민석 이분들 이번에 다 인사 이동한다는데 제가 그 법원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국민들이 영장 전담 판사의 이름까지 외우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 이름 안 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판결의 내용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고 그렇죠. 이 법에 의거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는지 정의가 예. 실현되는지가 중요해야 되는데 저희가 몇몇 이름을 가지고 그 계속, 사람을 예. 네. 외워야 돼요. 네. 힘들어 죽겠어. 예. 자, 다음 뉴스.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사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일본 사장과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의 공동 대표였는데요. 예.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에 비해서 한국 롯데가 규모가 훨씬 커서 사실상 롯데그룹의 원 리더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이 곧바로 경영진에서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는 그 일본의 재계의 나름대로의 불문율에 따라서 예. 바로 이사직, 그러니까 어허. 대표직을 물러나게 된 겁니다. 음흠.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50년 넘게 이어온 한일 원 롯데 경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롯데 일본으로 넘어가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재 정치조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핫한 실시간 검색어 어제 했었으면 어제 실시간 검색어는 정봉주였었는데 자, 오늘 쇼트트랙 골든데이입니다. 남자 500m 결선, 여자 5000m 계주, 남자 1000m 결선, 금메달 3개가 걸려있는 코리아 골든데이 가자. 자, 사장님들 오늘 야근시키면 안 돼요. 7시부터 게임 들어갑니다. 야근시키면 안 되고 오늘은 1시간 7시 퇴근도요. 1시간 일찍 퇴근시켜주세요. 집에 가는 시간 1시간 계산해서. 자, 6시 퇴근, 칼퇴근. 자, 이방카 내일 방한하죠. 문 대통령과 만난다. 우병우 오늘 1심 선고 오후 2시입니다. 우병우
교도소 가자. 자, 미카, We are golden Korea.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브리핑. 원래 한겨레 하우영 기자가 나오는 날인데요. 오늘은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님이 땜빵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원래 이명선 기자님 자리에 그동안 한겨레 하우영 기자가 땜빵으로 있었던 거예요. 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업계 간이 혼종이 생겨서 그래요? 네, 굉장히 네. 곤란해집니다. 아닙니다. 하우영 아닙니다. 나오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잠시 허 예. 기자님을 대신해서 뉴스 브리핑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으로 시작해야 될 것 그래 같습니다. MB라 그래요. 이명박 네. 전 대통령 말이 긴 게 MB. 이제 뭐 다스도 도곡동 땅 판 돈도 다 MB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이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스 관련 피의자 영장에 검찰이 다스는 MB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오호. 이게 공식화가 됐네요. 그렇죠. 글자로 남겨졌다는 건 예. 굉장히 엄청난 일이잖아요. 다스가 MB 것이고 다스에서 흘러간 BBK로 흘러간 돈이 결국은 MB의 돈이기 때문에 BBK 주가 조작의 주범은 MB다라고 했다 감옥 갔다 온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더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예. 대로 강경호 현재 다스 사장이 예. 다스는 MB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에 이어서 또 지난 10년간 다스를 운영해온 최고위 임원 진술이라 그야말로 빼못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경호 현 사장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런데다가 2008년 BBK 특검 때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쓴 사람도 MB다라고 이병모 사무국장이 검찰에 진술했거든요. 큰일 그러니까 났네, 이제 이거 현재 어떡해. 사장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예. 이렇게 최측근들이 한 목소리로 다스는 MB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이 최근에 생방송 중에 막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공개를 해버리네 이제. 그런데다가 이 예. 흔히 저희가 일상에서 그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서 예. 최근 보면 삼성이 다스 측 변호인인 미국의 로펌 에이킨 건프에 대납한 40억 소송 비용 중에 예. 30억을 치르고 예. 10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허. 이 10억에 대해서도 뭔가 수상하다라고 해서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 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우리 삼변시대에서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 10억을 돌려달라 그랬다 받아오라고 MB가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오늘 보도 나오기 전에요.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알았어요 저희는. 정도사님이라. 예. 네. 우리는 사방팔방에 있는 빨대들이 쫙쫙쫙. 그런데다가 예. 또 다른 근데 영역에 있는 그거는 보도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아 안 드러날 줄 알았어요. 그것까지 드러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진짜 끝났구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그 예. 남은 10억을 받아오라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직접 지시했다. 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그 김백준 집사였었죠. 거의 총무기획관이 그분이 들여다보니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증거가 피할 수 없는 빼박 네. 텐트 너무 많아갖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